자, 그 다음에 다운스트로크의 릴리스 순서에 관해서 알아보면 다운스트로크 순서는 하체 움직임의 원심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바디는 무릎, 엉덩이, 어깨, 팔, 오른 팔꿈치, 왼손목, 코, 왼손목 회전순으로 발에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을 해야 된대요. 여기서 왜 하체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다운스윙이. 이것도 간단해요. 보시면 제가 요 그립 끝을 앤드리스 벨트랑 작살 던지기 개념으로 보면 여기서 팔로 얘를 이렇게 하면 얘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얘를 가르치려면 얘를 놓고 하체가 먼저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발, 무릎, 힙 순서대로 가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어깨가 움직여주겠죠. 이렇게 놓고 라인을 지키려면 어깨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팔이래요. 왼팔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 라인을 지키려면. 이건 어큐뮬레이터 몇 번일까요? 팔이 여기서 붙었다가 이렇게 라인을 지키 4번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팔꿈치는 어큐뮬레이터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아, 왼손목 콕 댔다가 이거는 몇 번이죠? 이거 2번. 그 다음에 왼손목 회전 여기서 턴 됐다가 롤 되는 거는 3번이죠. 그러면 어큐뮬레이터 릴리스 순서는 4, 1, 2, 3 순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히터 같은 경우는 1번이 수동적으로 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4, 2, 3 순서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먼저 압력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2번이잖아요. 2번은 뭘까요? 그 다음에 3번은 회전이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겠죠. 자, 스윙어는 1, 2, 3을 쓰는 거죠. 1, 2, 3. 그럼 순차적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팔꿈치를 피면 자연스럽게 2번 어큐뮬레이터로 써지는 거고 팔꿈치를 다시 이렇게 쓰면 3번도 자연스럽게 써지는 거죠. 자, 그럼 요 릴리스 순서를 봤을 때 백스윙은 어느 순서로 되면 요 순서대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백스윙의 순서는 반대만 되면 돼요. 그럼 3번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3번이 뭐였죠? 회전. 그 다음에 2번은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면 2번. 다 된 거죠. 그럼 3, 2, 1이 다 된 거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 역순이잖아요. 1번이 써주면 2번도 자연스럽게 써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3번이 이렇게 써지면 제자리를 찾아오겠죠. 자, 그래서 모든 어큐뮬레이터 번호는 앞에 숫자를 중첩하거나 교체할 수는 있지만 앞에 올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얘가 생략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요게 안 쓰여있으면 생략이 되고 4, 2, 3 순서로 돼도 되는 거고 스윙어는 어큐뮬레이터로 4, 2, 3, 4를 조합해서 쓰잖아요. 1번을 안 쓰는 거잖아요. 2, 3, 4를 쓰는 거죠. 스윙은 어큐뮬레이터를. 히터는 몇 번 쓸까? 히터는 1, 2, 3.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빠져도 된다는 거죠. 근데 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3번이 1번하고 2번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들어서 3번을 먼저 한다는 얘기는 턴에서 롤이잖아. 순서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중첩이 증가가 되면 트러스트가 증가하고 중첩이 감소가 되면 속도가 증가한대요. 근데 히터는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어큐뮬레이터 1번은 프레셔 포인트 1번과 3번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다 되는 거잖아요. 클럽 헤드랑 클럽 페이스가. 그러니까 얘가 에이밍 포인트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러스트가 증가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순차적으로 움직이면 속도가 증가한대요. 얘가 수직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회전이 되면 에이밍 포인트가 공보다는 뒤로 가기 때문에 얘가 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스윙어가 클럽 스피드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에이밍 포인트랑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 열려 맞는 현상이 많이 나오죠. 슬라이스가 많이 나잖아요. 엄청나게 열려 맞아서. 왜 열려 맞을까요? 임팩트 순간에. 그죠? 롤이 부족한 거예요. 얘가 롤을 하려면 왼쪽이 비켜줘야 하면 자연스럽게 쿠링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임팩트 순간 몸이 어드레스 상태로 내가 유지를 해야지 얘가 똑바로 온다고 생각을 하면 몸에 왼쪽을 비켜주는 거를 오히려 막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큐뮬레이터가 릴리스 되는 순서를 따져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4번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놓고 하체에 의해서 스타트가 되면 힙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되면 얘는 가는데 얘는 오른 어깨는 뒤로 아래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 압력이 걸리겠죠. 이게 4번. 그 다음에 라인을 지키려면 1번 어큐뮬레이터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펴지는 동작이 되겠죠. 그러면 2번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고 여기부터 라인을 또 지키려면 3번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3번하고 2번 순서가 바뀌면 내려올 때 백스윙 탑을 이렇게 했어요. 엎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지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순서라는 게 뭐냐면 리듬일 수도 있어요. 리듬이 좋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릴리스. 밑에 도르래 구간에서 모라드에서 얘기하는 P6 구간.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
릴리스는 파워 패키지에 사용된 모든 파워 어큐뮬레이터를 작동시켜 임팩트 위치로 보내는 것이.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항상 릴리스는 임팩트보다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운스트로크에서 임팩트에 대한 조정 없이 탑에서 피니시까지 적어도 팔로우 스로 때까지. 여기서 팔로우 스로의 정의는 뭐냐면 오른팔이 펴지고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 밑에 있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공이 맞는 순간 내가 조정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스티어링, 키링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베노간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릴리스는 임팩트, 팔로우 스루를 포함한 연속 모션으로서 스로우도 볼로 표현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볼을 맞히는 게 아니고 지나가자는 얘기인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게 작살 던지기 드릴하고도 붙일 수 있는 게, 자, 여기 맞히고 여기 맞췄어요. 그럼 여기를 내가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릴리스를 모션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모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액션이 아니고. 그렇죠. 그건 그냥 자동으로 빨라지는 거잖아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뭐 가군동량 법칙, 뭐 중력의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모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 다른 동작에 의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릴리스 액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임팩트 모션이라는 단어 있지만 임팩트 액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릴리스 모션은 어큐뮬레이터 2번과 3번의 작동을 의미한대요. 2번이 뭐였죠? 2번? 어큐뮬레이터 2번? 네, 엉코. 이게 뭐냐면, 자, 픽6 클럽 샤프트가 평행인 구간에서 릴리스는 뭐냐면, 바닥에 이 라인을 지키려면 직선과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끝이 저기를 향하려면 왼손목이 풀려야지. 이게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라인을 지키면서 왼쪽이 비켜주는 게 3번이에요. 이 두 가지 동작에 이루어지는 게 릴리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터는 동시에 이루어진대요. 2번과 3번이. 스윙어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순차적으로 2번이 작동을 하고 수직 모션, 회전 모션이 순차적으로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히터는 왜 얘가 동시에 됐을까요? 어큐뮬레이터 1번이 뭐를 만들어줬냐면, 어큐뮬레이터 1번은 프레셔 포인트 1번과 3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3번은 자동으로 쓰여지는 거죠. 근데 어큐뮬레이터 2번을 만드는 게 또 어큐뮬레이터 1번이니까 그냥 오른쪽 팔꿈치를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에 의해서 바닥에 라인을 지키면서 접었다가 피면 2번과 3번이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큐뮬레이터 2번이 결국 언코킹이겠죠. 어큐뮬레이터 3번이 롤이겠죠. 그러면 이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 중에서 언콕은 미스트 모션. 미스트 모션은 뭐를 제어하냐면 클럽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클럽 헤드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롤은 턴앤롤인 거잖아요.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이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언콕은 클럽 파드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며, 롤은 어큐뮬레이터 3번을 실행하여 클럽 페이스의 정렬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대요. 미스트 모션을 핸드 모션 대신 사용하면 클럽 헤드 조정과 클럽 헤드 허비가 나온대요. 그냥 클럽 헤드 여기서 미스트 모션은 그냥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지. 떨어뜨리면서 이 클럽 페이스로 이렇게 하면 제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 열려맞는 현상이 많이 나오죠. 왜 열려맞을까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클럽 페이스가 드라이버 스윙을 하는데 막 슬라이스가 많이 나잖아요. 엄청나게 열려맞아서. 왜 열려맞을까요? 임팩트 순간에. 그죠? 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왼팔은 그네기 때문에 얘는 혼자서 롤을 못 하잖아요. 얘가 롤을 하려면 왼쪽이 비켜줘야 하면 자연스럽게 쿠링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임팩트 순간 몸이 어드레스 상태로 내가 유지를 해야지 얘가 똑바로 온다고 생각을 하면 몸에 왼쪽을 비켜주는 거를 오히려 막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롤 없이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끌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까 우리가 그 스트로크 공부했을 때 펀치 같은 경우는 오른발 뒤꿈치가 붙은 게 오른팔을 적극적으로 쓰려면 내 몸이 남아있어야지 얘를 쓸 수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왼팔을 적극적으로 얘를 앞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을 쓰려면 얘가 멈춰야지 얘를 당길 수가 있거든요. 이걸 또 뭐랑 연관시키면 되냐면, 아까 앤드리스 벨트처럼 얘는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모든 집중력은 어디 있기만 하면 되냐면, 라인을 지키면서 반대쪽 라인 맞추는 데만 조금 더 모든 집중력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왼쪽이 비켜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다운스트로크 릴리스 순서는 이렇게 움직인대요. 다운스트로크 순서는 하체 움직임의 원심력에 의해서 히터나 스윙어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센터는 무릎, 엉덩이, 어깨, 팔, 오른 팔꿈치, 왼손목, 코 또는 왼손목 회전 순서로 발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이 파워 어큐뮬레이터가 릴리스 되는 순서를 따져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4번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놓고 하체에 의해서 스타트가 되면 힙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되면 얘는 가는데, 얘는 오른 어깨는 뒤로 아래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 압력이 걸리겠죠. 이게 4번. 그 다음에
라인을 지키려면 1번 어큐뮬레이터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펴지는 동작이 되겠죠. 그러면 2번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고 여기부터 라인을 또 지키려면 3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큐뮬레이터 순서는 이렇게 움직인대요. 4, 1, 2, 3. 백스윙의 순서를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로 3, 1, 2, 4 순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터 같은 경우 얘를 안 쓰니까 3, 2, 1 순서로 가는 거고, 스윙어 같은 경우는 3, 2, 4 순서로 가는 거죠. 3하고 2를 생각 한번 해볼게요. 왼팔 근해 개념에서 왼팔 근해는 두 가지 모션밖에 못한다고 했죠.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밖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회전 모션이 몇 번일까요? 3번이에요. 이게 오른팔뚝으로 따지면 패닝 모션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피건 모션을 하면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수직 모션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어큐뮬레이터 버너는 앞에 숫자를 중첩하거나 교체할 수 있지만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대요. 스윙어 같은 경우는 얘를 생략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3번하고 2번 순서가 바뀌면 내려올 때 백스윙 탑을 이렇게 했어요. 엎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지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순서라는 게 뭐냐면 리듬일 수도 있어요. 리듬이 좋아야 되겠죠. 시퀀스가 리듬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리듬이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스윙 순서를 따져보면 릴리스가 먼저일까요? 임팩트가 먼저일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추어. 임팩트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떨어지고 돌아가는 거를 억제시키고 이게 자복 불고,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릴리스를 어디라고 또 생각하시냐면 임팩트 이후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릴리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항상 순서는 뭐냐면 릴리스 임팩트잖아요. 릴리스 임팩트 팔로스루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클럽 헤드가 내 공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릴리스 수도 있다고 이제 정의를 하죠. 학생이나 아마추어 분들은 임팩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요? 뭔가 여기서 힘을 더 쓰려고 한다든지 뭔가 얘를 더 돌리려고 하겠죠. 근데 프로님들은 공 잘 맞았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임팩트 순간에 뭔가를 하는 것 같으세요?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임팩트 순간, 그러니까 P6에서 임팩트까지 걸리는 시간이 0.03초, 0.04초이기 때문에 사람의 운동신경으로 이 순간에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임팩트를 뭔가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걸 수도 있죠. 자, 이제 저장. 뭐가 저장일까요? 첫 번째, 어큐뮬레이션 했고, 그 다음에 로딩해서 여기 걸었어요. 저장이라는 건 뭐냐면 임팩트 순간까지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잘 유지하는 게 저장일 수도 있겠죠. 선택된 프레셔 포인트 압력이 설정된 후 추적된 파워는 저장이 된대. 그리고 릴리스까지 로딩과 레그를 유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마스터할 때까지 파워 골프는 불가능하대. 여기 압력이 유지가 돼야지 가속이 유지가 되는데 이 중간에 풀렸어요, 압력이. 파워 손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딜리버리, 전달. 이게 뭐냐면 앤드리스 벨트의 직선 구간이에요. 이때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 노력도 안 해야 되지만 여기 압력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되겠죠. 유지를 하고 내려오는 거겠죠. 그럼 여기 압력이 크면 클수록 더 가속은 더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3번을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내려올 때 힘을 주면 렉이 풀리죠. 그렇죠, 풀리죠. 근데 이거는 수동적인 상태지 내가 능동적으로 힘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당길 수 있어요. 사실상 여기까지는 당길 수 있는데 여기서 당기면 얘가 이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헤드가 먼저 가요.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요 끝만 라인만 지키는 유지만 하면 얘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떨어지는 걸 내버려 두면 얘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도 손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릴리스. 릴리스는 뭐냐면 앤드리스 벨트의 곡선 구간이죠. 모라드에서 얘기하는 릴리스는 P6라고 해서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인 상태. 여기부터 이제 릴리스가 되겠죠. 그때부터 클럽 헤드가 앞에 라인을 지키려면 왼손 코킹도 풀리고 손보다는 밖에 있고 이 위치를 찾아와야 되겠죠. 자, 릴리스는 파워 패키지에 사용된 모든 파워 어큐뮬레이터를 작동시켜 임팩트 위치까지 보내는 거래요. 그리고 릴리스는 임팩트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임팩트에 대한 조정 없이 탑에서 피니시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윙 순서를 따져보면 릴리스가 먼저일까요? 임팩트가 먼저일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추어. 임팩트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떨어지고 돌아가는 거를 억제시키고 이게 자복 불고,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릴리스를 어디라고 또 생각하시냐면 임팩트 이후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릴리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항상 순서는 뭐냐면 릴리스 임팩트잖아요. 릴리스 임팩트 팔로스루로 넘어가는 거겠죠. 골핑 머신은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임팩트 순간에 조정하지 말라는 스티어링, 그리고 두 번째가 임팩트 순간에 멈추지 말라는 키링, 그 다음에 스윙 바빙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릴리스는 임팩트 팔로스루를 포함한 연속 모션으로 스루 더 볼.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클럽 헤드가 내 공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릴리스 수도 있다고 이제 정의를 하죠.
근데 아직 숙달이 안 된 학생이나 아마추어 분들은 임팩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요? 뭔가 여기서 힘을 더 쓰려고 한다든지 뭔가 얘를 더 돌리려고 하겠죠? 그럼 이게 아까 그 하지 말아야 될 네 가지 스티어링이나 키링에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프로님들은 공 잘 맞았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임팩트 순간에 뭔가를 하는 것 같으세요? 그냥 쑥 지나가요.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건 야구 선수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홈런 타자들이 홈런을 칠 때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스윙을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맞추려고 노력을 안 해도 그냥 공이 되게 가볍게 맞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건 사실상 맞는 순간에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다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임팩트 순간, 그러니까 P6에서 임팩트까지 걸리는 시간이 0.03초, 0.04초이기 때문에 사람의 운동신경으로 이 순간에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임팩트를 뭔가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불가능에 도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죠. 임팩트 순간 아무것도 안 하게 이렇게 맞으셔야지 좋은 거예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제 프로 레슨도 오래 하려고 저거 얘기 안 해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을 어디서 써요? 예. 그런 게 많죠.